네, 인간에 의해 12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쉬셨죠? 네. 2교시는 오늘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1교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지금 가져올 그러한 이제 그 영향,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뭐 그런 것들 내용을 살펴봤고, 이렇게 초연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융합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맞이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런 부분들이 그 사회 그 주된 그런 이제 그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것과 연계해서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른 부분하고 융합이 되고 연결이 되고 그러한 기술로 이제 자리 잡을 것인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생명과학 부분에서는 두 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가 줄기세포와 관련된 기술. 줄기세포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 영상도 보셨고 제가 설명도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배아줄기세포, 두 번째는 성체줄기세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역분화줄기세포,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도 하지요.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하는 그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고, 그것을 각각 동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생명과학 혁명의 핵심적인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첫 번째가 줄기세포였다면 두 번째 요소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유전자 가위라는 거예요. 이런 가위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갖다 절단하는 데 쓰잖아요.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진 이런 가위를 갖다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것은 DNA라고 하는 DNA로 이루어져 있는 유전자를 갖다가 끊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위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전자 가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동식물 유전자에 결합해서 특정 DNA 부위만을 갖다 자르는데 사용하는 그런 인공 효소. 요거는 효소인데 특정 부위만을 탁 잘라내요. 이러한 인공 효소를 갖다 우리가 유전자 가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로 이러한 인공 효소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의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제거를 해서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유전자 편집 기술, 이러한 부분 다 포함해서 유전자 가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부분을 잘라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갖다 끼워 넣거나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상된 DNA를 잘라내고 그리고 정상적인 DNA로 갈아 끼우는 이른바 짜집기 기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전자 가위 기술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줄여서 저거는 이제 대문자로 영어 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그걸 줄여서 크리스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은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바로 3세대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최근에 그런 어떤 기술이고요. 유전자 가위의 크리스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술입니다. 이것이 이제 개발이 돼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장기에다가 돼지 장기에 있는 DNA를 제거하고 인간에게 이식하기 위한 그런 어떤 DNA를 갖다 심어서 그래서 뭐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유전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를 갖다 교정하거나 항암세포 치료제 같이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갖다가 조금 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의 설계도라 불리는 DNA를 마음대로 자르고 붙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요즘 전 세계 생명과학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특수한 효소를 세포 속에 넣어주면 마치 가위처럼 원하는 DNA를 찾아가 잘라준다는 건데요. 동물, 식물뿐 아니라 사람의 유전자도 편집하듯이 수술할 수 있어서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이 기술을 국가 사업으로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술 영향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전자 가위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은정 과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로 식물체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국가연구단입니다. 세포를 배양할 때 병충해의 약한 유전자를 미리 잘라서 없애주면 병에 걸리지 않는 토마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기름 생산량이 높은 유채를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동물이나 식물의 유전자를 교정함으로써 질병의 내성이 생긴 가축, 농작물을 만드는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아주 간편한 3세대 기술 크리스퍼 방식이 발표된 이후입니다. DNA를 자르는 효소 단백질과 유전자를 찾아가는 RNA가 따로 있어 RNA 염기 서열만 바꿔주면 수백 가지 질병 유전자에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연구팀도 크리스퍼 기술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연세대 연구팀은 유전자 가위 기술로 면역 결핍 생쥐를 만드는 생산 기간을 1년 반에서 6개월로 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술로 유전병을 보다 쉽게 연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념에 머물렀던 유전자 치료에 관한 기술들이 앞으로는 실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혈우병 생쥐를 치료하는 실험에도 성공해 앞으로 이 기술을 암과 같은 난치병 치료에 이용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실용화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인류의 치명적인 질병인 에이즈도 퇴치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사람의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사람의 염색체에서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를 아예 없애버리면 에이즈가 침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만들었던 유전자 재조합식품, 즉 GMO 기술은 토마토의 DNA 안에 새 DNA를 넣어주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토마토가 물러지는 DNA를 아예 없애버리기 때문에 다른 유전자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유전자 주사 한 방으로 대머리에 머리카락이 나거나 임플란트 수술 대신 이가 나는 유전자 치료제를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유전자를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물러 생명의 질서에 개입할 경우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김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최근 인간 수정란의 유전자 교정을 시도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로 수정란 배아에서 빈혈 유전자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유전자 질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이었지만 갈수록 논란은 뜨겁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더 이상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자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관련 연구를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간의 배아에서 미리 DNA를 자르고 붙이는 편집을 한 뒤 여성의 자궁에 이식할 경우 우수한 형질만 갖춘 맞춤형 아기가 세상에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We don't know what will really happen if you make a change at one place in the genome. Does it really only affect that one? 또한 동식물의 유전자를 멋대로 조작할 경우 유전자 변형종들이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생명연료와 안전성 논란을 우려해 우리 정부도 올해 유전자 가위 기술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유전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부모가 갖고 있지 않은 유전자를 줄 수 있다던가 그러한 우려도 역시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과학원도 최근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인간 유전체 실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지입니다. 네, 이렇게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것이 엄청난 그런 변화를 갖다 이제 가져오겠죠. 예.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었냐면은 잘못된 DNA, 이것을 갖다가 바로 수정란에 그 부분을 갖다 잘라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바꿈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교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중국에서 쌍둥이에 그렇게 만들어진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디자인이 된 아이들이 지금 태어났어요. 한번 보실까요?
중국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해 조작한 아이를 출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연구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세계 과학계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Two beautiful little Chinese girls named Lulu and Lala came crying into the world as healthy as any other babies a few weeks ago. 허 교수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보균자의 정자와 일반인 난자의 수정란에 편집한 유전자 가위를 주입해 항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인민망은 에이즈에 대한 면역력을 갖도록 유전자가 편집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다른 유전자에 해를 끼칠 위험성 등 때문에 미국에서는 금지된 기술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연구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허 교수가 재직한 대학 측과 윤리심사를 맡았던 의료기관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학계에선 인간에 대한 비인간적 실험이라는 비판이 더 큰 상황입니다. In cases where the potential risks are substantially higher than the benefits, which I think is the case here, that is not ethical. 허 교수가 6개 바이오 회사의 대표로 밝혀진 것도 연구 윤리 논란을 키웠습니다. 홍콩 언론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킬러 로봇에서 치명적인 인공 바이러스와 인간 유전자 조작까지 중국이 논쟁이 많은 기술을 광범하게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변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해뿐만이 아니라 줄기세포를 갖다가 활용한 그런 기술들이라든가 생명공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공학이라는 것이 제가 사실은 전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고 그러한 부분을 조금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생명공학. 축복인지 제약인지 고민하는 과학자 김창경 교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강연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이고요. 여러분들 동생에 이제 중학생들이 있으면 그 중학생들은 2025년에 졸업을 하게 되고 2025년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능가하는 그러한 변곡점의 시대예요. 사실 지금 중3생들은 졸업하면 그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완전히 온몸으로 맞게 되는데 헬스케어 분야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2016년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온 얘기다. 전문가들이 한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의 헬스케어 분야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1등으로 헬스케어, 2등으로 교육 분야가 뽑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뭐냐 하면 인류를 위협하는 두 가지 기술이 생겼다는 거죠. 두 가지 기술이 하나는 인공지능 기술이고 하나는 우리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고 과연 우리들의 생각은 무엇이며 그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그죠?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때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2012년에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컴퓨터가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게 됐다. 그죠? 옛날에 컴퓨터가 이걸 몰랐어요. 인공지능 몰랐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일이 있기 위해서는 그죠? 여러 가지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발전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이 동시에 나타났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얼마큼 발전했냐? 이런 거죠. 요새 이제 테슬라라는 차가 모델 3라는 걸 만들고 이것이 이제 곧 이제 우리의 그죠?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테슬라에는 다음과 같이 그죠?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보는 그런 하드웨어가 있다. 이것을 GPU라고 하는 거예요. GPU가 이렇게 딱 요새 어디 쓰냐면 딱 보면 아 여기서 자동차가 오는구나 사람이 오는구나 이걸 보는 게 GPU. 이 GPU가 어디에 쓰이냐 하면 드디어는 똑같이 생명공학의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쓰이더라. 자, 또 하나의 하드웨어 발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요새 그죠? 요새 콩팥이 나쁘면 콩팥을 어디서 이식을 받는 게 아니라 콩팥 자체는 프린트한다. 네, 프린트.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것을 발견한 개발한 교수예요. 안소니 아탈란 교수인데 이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TED라는 컨퍼런스에서 대학생을 데리고 왔는데 이 양반이 10년 전에 콩팥이 나빠서 콩팥을 제거했는데 그 콩팥 제거한 것을 3D 프린팅으로 제조한 그 콩팥을 이식을 했더니 이 사람이 지금 레슬링 선수였다.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지금 우리의 콩팥은 프린트할 수 있는 시대. 그러면서 역시 하드웨어 발전에 따르는 소프트웨어 발전이 있었다. 요새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저도 정말 놀라는 게 요새 왜 이렇게 난리냐. 뭐 4차 산업혁명 가지고 호들갑을 떨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자, 우리들을 놀라게 한 이제 제가 몇 가지 그러한 그 생명공학의 그 현상들을 말씀을 드리고 쭉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를 놀라게 한 한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형광돼지입니다. 어떻게 돼지의 몸에서 형광이 나올까를 봤더니 실제로 돼지의 근육에 그 형광 해파리에 형광이 나오는 유전자를 교잡을 했더니 형광돼지가 나오더라. 자,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들 요새 이제 그 나이트클럽 하여간 그런 데 많이 가시죠, 그죠? 그런 데 가셔서 정말 조명바를 받고 싶으시다. 여러분들이 형광이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죠? 완전히 조명을 받으면 정말 그죠? 형광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기술이 이미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몸짱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게 이제 과학저널에 실린 얘기인데 2004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이런 거를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몸짱 돼지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몸짱 돼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보니까 근육의 발생을 막는 그러한 유전자가 있었는데 그러한 유전자를 제거해버리니까 몸짱 돼지가 되더라는 거죠. 유전자라는 것이 우리 생명의 설계도인데 왜냐하면 유전자가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만들고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머리카락의 색깔, 눈의 색깔, 손톱 얼마나 그죠 운동을 잘하냐 이런 것이 전부 다 단백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DNA를 만약에 교정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죠 몸에 있는 단백질을 바꿀 수 있고 결국은 우리의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몸짱인 그죠? 운동이니 이게 과연 운동을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아니면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 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병장수의 꿈이 있다. 불로장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DNA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잡지의 표지를 보면 과연 DNA가 우리의 시간을 멈출 수가 있을까? 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더라도 나이를 먹어서 이제 몸이 그죠 굉장히 아프면 안 되니까 이러한 몸이 안 아프고 젊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이미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의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 텔로미어라는 그러한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 세포가 새로 번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보면 이 마지막이 지금 빨간 것이 텔로미어고 텔로미어의 길이가 완전히 줄어들어서 우리가 세포가 다시 재생이 안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유전자를 변형을 해서 이 길이를 계속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겨워서 죽는 거죠. 지겨워서 죽는 세대가 왔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최신 과학저널에 나온 것인데 도대체 밀크 앤드 머니 다른 말씀드리면 우유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우유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여러분들 뭐 우유를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번다. 이게 아니고 헤드라인이 뭐냐면 염소와 거미를 합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염소와 거미를 합쳐가지고 저렇게 염소와 거미가 합친 저런 이종 생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염소가 젖을 나면 그 젖에서 거미줄이 나오는, 그죠? 거미줄이 나오는 이런 염소를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염소의 젖에서 걸러낸 거미줄이고요. 이 거미줄로 그 방탄조끼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그죠? 그런 방탄조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가서 드디어 이제 생명과학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쥬라기 공원에, 그죠? 거기서 이제 공룡의 유전자를 복제하게 되는데, 공룡의 유전자는 어디 있었느냐. 옛날에 그 호박, 그죠? 그 꿀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송진해서 그 안에 있는, 그죠? 모기가 공룡의 피를 빨아먹었는데 그 피를 빨아먹은 모기의 유전자에서 공룡의 DNA를 추출해서 드디어 주라식 파크까지, 쥬라기 공원까지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진짜 가능할 것이냐. 이전의 기술만 해도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냐는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이러한 것을 굉장히 쉽고 싸고, 값도 싸고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났는데, 이게 바로 크리스퍼라는 유전자를 편집할 이러한 기술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크리스퍼 실험 도구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도대체 돈이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0불도 안 든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50불도 안 들어. 몇만 원도 안 돼.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부엌에서 심심하니까 유전자 교정이나 해볼까? 이러한 것이 지금 가능한 시대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좀 우아한 말로 데스크탑으로 주인을 에디팅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달했다. 이것은 정말 세상을 바꿀, 그죠? 경청동지할 그러한 기술이고, 우리가 사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5가지 기술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해서 소개가 됐는데, 자, 2017년 2월 달에 뭐라고 나왔냐면, 돈을 버는 5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거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제가 바로 말씀드린 유전자를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었다는 것이죠. 유전자의 편집이 나온다. 자, 유전자 편집을 하는 거는 굉장히 심플한 시스템이다. 그냥 효소 하나와 자를 수 있는 그러한 DNA, RNA만 거기다 조합을 하면 그 효소가 정확하게 가서, 가이드 RNA가 정확하게 가서 우리가 자르고 싶은, 편집하고 싶은 그러한 RNA, DNA를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지금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체하고 싶은 그러한 DNA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잘라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볼트와 너트를 조정을 해가지고 마치 교체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사이언스지 아시죠? 사이언스지에서 이 과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바보도, 이 세상에 어떤 바보도 이제는 유전자가 조작된 쥐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유전자 편집 기술은 너무 쉬워가지고 우리가 워드 프로세싱에서 그냥 컷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단어를 그냥, 그죠? 삭제하고 합치는 거와 똑같은 컷 앤 페이스트 기술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이언스와 네이처가 2015년에 최고의 기술로 선정한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전자 편집 기술, 크리스퍼였다. 크리스퍼라는 기술이, 그죠? 이러한 인류한테 미치는 그러한 영향은 뭐냐? 이거를 드디어 타임지에서 다룰 정도가 됐으면, 이것은, 그죠? 드디어는 정말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첨단 기술인데 우리의 바로 옆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 저 아기가 누구를 닮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으나 이러한 슈퍼베이를 만들 수가 있다.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그죠 작물이 유전자 교정으로 병충해에 견디는 그러한 작물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뉴스에 뭐 500년 된 랍스터, 1000년 된 랍스터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텔로미어라는 유전자를 그죠 그 유전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DNA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몸에 랍스터의 유전자를 그죠 교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런 유전자를 가질 수 있었다면 드디어 우리가 1000년 사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재수 없으면 진짜 300살. 지금 웃으신 분 계신데 자 앞으로 300년 후에 여기에 몇 분은 살아남으셔가지고 얘기하실 분들이 계세요. 그때 그 김창경 교수가 한 말 진짜 맞았다. 이런 사람이 100% 있다니까. 100% 있다. 자, 유전자 교정으로 우리가 진짜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의 치료 시대가 열리는데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그 소아병원에서는 결국은 실명으로 이르게 되는 그러한 유전자 변형에 의한 정말 만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드디어 지금 저 두 어린이가 결국 실명으로 이르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이거를 아까 크리스퍼로 이것을 치료한다. 완전히 유전자를 잘라서 우리가 새로 교체하고 싶은 유전자를 안으로 보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기술이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이 지금 임상 실험으로 지금 되고 있고 지금 이것이 현대의학이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약을 쓰셨으면 약이 케미칼 약이거나 화학약, 예를 들면 아스피린 이런 게 케미칼 약이에요. 그 다음에 단백질 약 이런 것이 인슐린 이런 게 단백질 약. 이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유전자 자체를 아예 싹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유전자 크리스퍼 약이 나온다. 자, 그래서 유전자 편집을 전기와 같이 쓰는 시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생활을 하시는데 전기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앞으로는 유전자 편집을 그냥 우리가 전기를 쓰듯이 그죠? 불을 켜듯이 그죠? 뭐 무슨 충전하듯이 이런 시대가 왔다. 자, 유전자 관련해서 무수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거 창업한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단 거를 좋아하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나도 단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나도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는 한 몇천 원 정도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나의 친척 중에 조상 중에 쉽게 말하면 송중기가 있는지 송혜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것이다. 이런 걸로 몇천 원 쓰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100만 명 정도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베이스를 갖추고 뭘 하게 하냐면 드디어 DNA 앱 스토어가 나온다. 앞으로는 우리의 스마트폰에 어떠한 앱들이 그저 나올 것이냐면 유전자 관련, 우리의 생명과학 관련 이러한 앱이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이게 완전히 동방성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50개 스마트한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1번 보시면 아마존이고 2번이 바이두는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그러한 인터넷 회사죠. 3번이 일루미나다. 일루미나는 뭐 하는 회사냐 하면 우리의 유전자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다. 자, 이것에 이제 기폭제가 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2013년에 우리가 잘 아는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 절제 수술을 받고 나타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BRCA라는 유전자가 있고 자, BRCA라는 유전자가 있어서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유방을 절제했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가 이렇게 했어요. 나는 돈이 많아서 이러한 검사를 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싸서 못할 거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단체가 다 들고 일어났어.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냐면 비록 어떤 염색체의 유전자가 그 사람의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신이 준 우리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이거로 돈을 버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2013년도 얘기인데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어땠을까? 자, 나쁜 것이 진짜로 있어서 이것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안젤리나 졸리 같이 유방 절제술을 받을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고 자, 나쁜 유전자가 저기 있으면 이거를 요새는 가위로 잘라내면 된다. 가위로 잘라내면 된다. 세상이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다. 요새 뭐 여러 가지 암세포를 그저 그 면역세포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면역세포의 그러한 그저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유전자 교정. 이러한 것이 엄청나게 한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에서는 2015년에 이미 유전자 편집을 인간 폐하에 적용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과연 인간한테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인데, 인간 폐하한테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그러한 만성병, 난치병만을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아인슈타인형 베이비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과학기술이 인류의 근본 자체를 진짜로 변화시켜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보시면 2020 비전, 진짜 눈도 좋고, 그죠? 알자이머의 브레스트 캔서의 유방암의, 그죠? 리스크도, 위험도 줄이며, 머리도 좋고, 그죠? 탈모도 안 되면, 퍼펙트 피치는 귀가 너무 잘 들려가지고 음악 잘하고, 스프린터 이거는 뭐냐면 육상도 잘하는 이런 베이비를 실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얘네들의 유전자를 교정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파란 눈을 원하시면 파란 눈,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달리기, 머리가 좋게 하면 만들 수 있겠다. 인간 유전자를 편집해서 특허를 출연할 수 있을까? 정말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사실 5년 내에 유전자 편집으로 슈퍼 인텔리전트한 베이비를 만들 수가 있다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우리의 도덕 기준, 윤리, 종교 이런 거에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기술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법, 제도, 윤리, 규범의 문제지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나왔다. 이미 중국에서는 아기 유전자 해독 사업이 성업해서 마이 베이비 주놈이라는 것이 이미 중국에서 정말 대박을 치고 있는 사이트고, 유전자 검색을 해가지고 내 아기가, 앞으로 태어날 내 아기가 도대체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무슨 질병이 있는지 하는 것이 이미 대박을 치고 있다. 자, 그래서 과연 유전자 변형으로 영생으로 갈 것이냐?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을 정부나 모든 데서 규제 일본도로만 가도 어떨 것입니까? 규제 일본도로만 가면 벌써 지금 이것이 워낙에 쉽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들은 무슨 것을 할 것이냐면, 아니 내가 200살까지 살 수 있겠는데 이런 실험을 안 하겠어요? 요트를 띄워가지고 거기에 생명공학 하는 사람 5명만 넣어가지고 이미 이런 거를 시술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를 카우보이 사이언스라고 한다. 규제 일변도로만 가면 결국은 사람들이 그 규제를 벗어나서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에 대표적인 것이 소위 얘기하면 시험관학인 거예요. 1970년대 시험관학에 나왔을 때 무슨 생명의 윤리, 무슨 시대 섭리를 요새 시험관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베네핏을 받냐고. 똑같은 얘기로 규제 일변도로만 가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나라에 최고의 이제 연구 집단들이 있는데, 과학기술 연구 집단이 당연히 제가 얘기했던 크리스퍼 이런 걸 할 것이고, 그러한 연구 집단에서 네이처, 아까 얘기했던 전 세계 최고의 잡지라는 네이처에 실린 그러한 연구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비록 기술은 제고했지만 그 기술은 미국에서 실험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우리나라는 불법이니까.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일이 왜 안 됐냐? 우리나라는 인간 폐하의 유전자 편집을 생명윤리국토에서 아예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것은 다 여러분들 본인들의 얘기다. 그죠?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고 내가 취미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법제도, 윤리 규정, 그죠? 무슨 과학자, 국회의원, 누구 청와대 다 모여가지고 이런 토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것을 할 수밖에 없냐면, 왜냐하면 결국은 딴 나라 사람들이 먼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빨리 들어가냐, 그러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명공학도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중심으로 돼서 IoT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만 발달할 줄 알았지, 사실은 생명공학 분야도 이렇게
굉장히 빠른 걸음을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떠한 시대가 도래할지, 또 우리가 초연결, 또 그리고 융합사회,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